대한민국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진짜 엄청 높은 수준에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꿈과 희망 이런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결국은 망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거나 빚을 지고 떠나는 이유가 이제 대표님께서 자영업을 10년 넘게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혹시 어떤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뜬금없이 얘기하면 운의 요소도 굉장히 커요. 음, 사실 이제 시장 조사라든지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 나의 기본적인 어떤 컨텐츠 실력이라든지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일단 네. 운의 요소도 크다라고 봐요. 그런데 음, 그 운이 그러니까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운이 좋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음, 대부분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영어 학원을 저는 또 종사했다 보니까 많은 원장님들을 네. 만나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시작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폐업률은 폐업률이고 나는 잘 되겠지. 네. 나는 괜찮겠지. 근데 저는 일단은 그 폐업률이라는 부분에서 운의 요소를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음, 학원을 처음 할 때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과외로 한 500에서 700 정도 그렇게 이제 벌고 네.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 다 폭파시켜서 공중분해시키고 사실 학원을 운영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학원을 들어갈 때 이 자신감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학원업에 실패하더라도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스킬, 무기가 있다. 내가 내 무기가 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승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기예요. 음,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그냥 했던 일이 이거니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학원 강사로 있거나 저처럼 과외를 했던가 뭐 아니면 학원을 차리거나 그런데 저는 이거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관가를 하고 시작하세요. 아니면 단지 돈이 맞아요. 급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뭐 남의 밑에 있는 거 지겨워서 뭐 기존의 직장이 싫어서 이렇게 내가 이거를 시작하는 동기 자체가 네. 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자영업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영업 시작했을 때 초점을 나한테 네. 맞추고 시작해요. 나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더 많이, 어떤 통제권을 음, 주기 위해서 거의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네. 자영업이라는 거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출 때 더 잘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동기에서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자영업을 네. 하다가 겪게 되는 당연한 문제를 큰 문제로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거예요. 문제들이 있을까요? 뭐 학원을 운영할 때 당연히 네. 이제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했으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걸 기본으로 가져가요. 그거는 특출난 장점이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고객들이 나를 찾아올 때 문제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린 아이가 있어요. 어디 네. 가나 조금 느리고 한글도 늦게 뗐다고 하고 뭐 아이가 이제 성격도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러면 엄마한테는 영어라는 문제 해결 플러스 우리 아이의 이런 점이 있어요를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간과하시는 게 선생님들께 인수인계를 할 때 이 아이의 특성과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공유해서 이 부분을 네. 같이 가져가는 게 그 고객의 문제 해결인데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오직, 순간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난 오직 영어만 가르치려 왔어.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내 일이 늘어나니까 또 이기적인 맞아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직원의 입장, 그리고 나에게 아이들을 데려온 학부모의 입장, 아이의 입장을 세 개를 다 고려해서 내가 그 관계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나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영어를 네. 잘 가르치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니라 그럼 저는 이제 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걸 먹고 만족해서 떠난다가 거의 아마 99.9%의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네.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식당을 자기 혼자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부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1 맞아요. 고객이라고 저는 그거를 말하는데, 바로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음, 직원들이 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색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시작했는지를 그분들이 아셔야지만 나와 같은 색깔을 내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전달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고 해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원의 태도 아니면 직원의 어떤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그 식당 자체를 점수를 줘버리겠죠. 맞아요. 근데 그 직원만 뭐라 할 게 아니라 과연 사장이 그 직원에게 나의 철학을 전달했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음, 동기로 이걸 하고 있고, 나는 우리 고객들이 어떤 만족을 하고 가면 좋겠고, 당신들이 여기 일하면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면 좋겠다. 이게 같이 소통이 돼야지만 그 이제 제1 고객, 나의 직원들과 네. 이제 외부의 고객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 나의 음, 동기와 나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걸 전달할 수가 있고, 음, 그게 전달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게 전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맞아요. 저도 이제 식당 쪽에서 좀 오래 일했었잖아요. 주방 쪽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식당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동기가 나로부터 이제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음. 시작하는 경우가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마라탕 가게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탕후루. 음. 이게 사실 보면은 탕후루라는 음식이랑 마라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탄 음식이지 음. 누가 내가 이 마라탕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나은 마라탕이나 탕후루를 먹이게 하고 싶어 이 동기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진짜 장사 잘 되고 그 비더버스트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그런 흐름이라는 걸, 시장 상권이라는 거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좀 더 찾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술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좀 더 맞을 음. 텐데, 이게 더 맛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단순히 또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에서만 끝나면은 또 운영이라는 게 또 다른 맞아. 함정이 또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복잡한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뭐 내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음. 아니면은 이거 기술 없어도 애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나 운영만 할 거야. 이 두 가지를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람들이 좀 자영업을 그래도 망하거나 그만두거나 맞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원도 똑같아요. 영어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뭐라 해야 될까?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해를 못해서 망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학원 운영할 때 배우러들 많이 오셨어요. 제가 또 이제 원장 교육을 하는 강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왜 모르지 하는 걸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혀 준비가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고민을 네, 하지 않았다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과 그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줘 하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저도 실수를 했던 게 제가 되게 이제 밑바닥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 원장님들을. 음, 그래서 음, 정말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뭐 제가 쓰고 있는 교재, 제가 학습시키는 방법부터 싹 다 알려줬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언제 충격받았냐면 저희 학원에 이렇게 걸어오기에는 애매한 거리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의 네, 학원과 우리 학원 중간에 사는 아이.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하면 저는 그냥 그쪽으로 보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아이 걸음으로는 이쪽이 낫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도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알려드렸고 이게 약간 선이 같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그 네,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다녔죠. 그 아이가. 그러다 이제 일로 옮긴 네.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있다가 연락 왔어요. 이쪽 뭐라고 못 연락와요?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 때문에요? 학습 방법은 대충 따라한 건 맞아요. 제가 알려준 네, 대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다 알려줬고, 요리법도 다 알려줬는데, 그 사람의 손맛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그 사람이 내 소울을 복제하지 않으면 음, 같은 약간 효과를 낼 수가 없구나를 제가 그때 좀 느꼈죠.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쳐 주는 건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 기술 이외에 그런 서비스나 시스템 이외에 진짜 음. 부가적으로 느껴지는 그
예를 들어서 요식업 저는 이제 요식업으로 따져보면 매장의 그 청결도라던가 아니면 음, 매장의 인테리어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매장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또 고객을 응대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음, 것들은 그 매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고 그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이 음, 직원들한테 심어져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것까지는 사실 복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인간은 다 음, 개개인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호흡이 고객과 나의 호흡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과 나의 호흡이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목적과 동기가 올바른지, 나만을 네. 향했는지 아니면 정말 고객과의 어떤 내가 고객의 문제 해결, 내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줄 수 있는 차별점, 혜택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네. 인지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내가 음,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눌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할 마음이 있는지도 되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음.